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오셨죠. 가난한 시절을 버텨내고 부동산 한 채 마련하고 자식들 교육까지 마친 세대. 그래서 겉보기엔 자산이 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없는 50대, 60대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재배치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법도 함께 나눠볼게요. 자산은 많다의 실체, 부동산 중심의 부, 한국의 50대, 60대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형 세대입니다.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0년대 부동산 급등기를 모두 거치며 집은 반드시 사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의 평균 자산 구성을 보면 70에서 80%가 부동산, 10에서 20%가 금융자산, 나머지는 예금, 보험, 소액의 주식 정도입니다. 즉, 자산은 부자지만 현금 흐름은 빈약한 구조예요. 집값이 10억이라도 그 집에서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생활비는 여전히 퇴직금이나 예금에서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죠. 현금 흐름이 없다의 이유, 수익형 자산이 없다. 이 세대는 대부분 자산은 지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산 시장은 흐름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즉, 돈이 일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바뀌었죠. 하지만 한국의 50대, 60대는 여전히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거나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배당이나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60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분의 월세 수입은 0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0억 원을 월세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 ETF에 분산해두면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죠. 즉, 자산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노후는 건물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그대로.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나 나오며 생활비는 여전히 유지되죠. 특히 자녀 지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60대의 지출은 오히려 50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던 퇴직금이 2에서 3년 만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예금은 줄고 주택은 그대로, 집은 비싸지만 팔 수도, 줄일 수도 없어요. 집이 곧 족쇄가 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의 부재는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적인 압박감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지?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죠. 반면 매달 2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정감이라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 안정감이 곧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가? 인식의 문제.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집 일부를 월세형으로 전환하거나 배당주나 ETF, 리츠, 리티스 같은 자산으로 분산하거나 자녀에게 증여 대신 현금 흐름을 우선 확보하는 선택을 하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게는 여전히 부동산을 팔면 진다, 주식은 위험하다, 노후는 아껴 써야 버틴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대적 경험의 결과입니다. IMF, 카드 대란, 금융위기를 거치며 현금 흐름보다 자산 보유에 집착하는 문화가 생겼죠. 해법은 구조적 전환, 자산이 아닌 흐름 중심으로. 이제 필요한 건 자산을 줄이더라도 흐름을 만드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옮긴 뒤 남은 5억 원을 연 5% 수익의 ETF나 리츠에 넣으면 매달 약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배당금이 결합되면 노후 월급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게 바로 현금 흐름 중심 자산 배분입니다. 즉,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죠. 리스크는 분산으로 관리 물론 모든 금융상품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변수예요. ETF, 채권, 배당주, 리츠를 적절히 섞으면 예금보다 안정적이고 부동산보다 유연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곳에 몰지 않는 것. 50대, 60대가 이미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면 이제는 금융자산 쪽으로 균형을 맞출 시기입니다.
자녀 세대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 세대는 자산 상속보다 부모님의 경제적 독립을 더 원합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여유를 나눌 수 있죠. 즉,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자산의 구조 조정이 곧 삶의 안정. 한국 50대, 60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은퇴 설계가 아니라 자산 구조 조정입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거나 금융 상품을 통한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작점이죠. 마무리.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50대, 60대의 인생 2막은 내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기입니다. 자산의 크기를 바라보기보다 그 자산이 얼마의 월급을 만들어주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부자, 그리고 편안한 노후의 조건입니다.